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7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지금 낮 12시 19분입니다. 이태원 사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하여 경찰관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승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총경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박 용산구청장과 최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함께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 두 총경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위선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총경은 용산서장입니다. 그날 오후 10시쯤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해 놓고도 차량 정체를 이유로 차 안에서만 시간을 허비하다가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5분이면은 사고가 난 50분 뒤입니다. 애초에 작성했던 정보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회유하고 실제 삭제를 한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첩보 관리 시스템에 올라온 보고서 외에 해당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정보관의 PC에서 원본이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삭제하는 과정에서 용산서 정보과장이 계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삭제하는 과정에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는데 요게 아마 상당히 이 피의자들이 방어하기에 어려운 대목인 듯합니다. 다만 이들에게 더 위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외에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및 119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사고 현장 당시 구조활동 내역, 헬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문서,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용산구청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용산구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이 예견 가능했는지, 재난 책임 관리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을 세웠는지 등을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들은 이들 외에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법령상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법리상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수사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감사나 조사를 먼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형사범을 만드는 게 수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이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걸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이나 구조대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이걸 무리하게 적용하면은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회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현장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먼저 이런 거는 투명한 감사나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형사처벌할 사람을 가려내는 거죠. 형사처벌할 대상이 없으면은 그냥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꼭 어떤 화가 난 군중의 그 재단에 희생물을 바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특히 많습니다. 딱 세월호 스타일입니다.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이 정부가 했던, 검찰이 했던, 언론이 했던, 정치가 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2014년에 났는데 그렇게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왜 사고 났습니까? 또 왜 사고 났습니까? 그런데 왜 사고 났느냐 이겁니다. 여기 답은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불안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조사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걸려고 할 것인데, 딱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선은 해경 112 경비정이, 단정이라고 그러죠, 아마. 경비정이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이 112 함정은 이게 구조 목적의 배가 아닙니다. 영해를 침범하는 어선, 외국 어선 단속하는 게 목적인데 아주 운 좋게도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배가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침몰을 시작한 지 한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보니까 이미 배는 급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안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뛰어나와 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172명을 살려냈습니다. 172명입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선장 등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기들도 승객처럼 가정해 가지고 해경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는데 내가 선장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 점이, 아니 목숨이 아까우니까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뒤부터 해경이 도착했으니까 요렇게 접근하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원이 아닌 것처럼 숨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할 시간이 그러면은 뭐 무한정 있었느냐? 아닙니다. 배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구조할 시간은 한 40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배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6,000톤이 되는 배니까 아주 큽니다. 그 해면에서 위로 쳐다보면 큰 절벽이 하나 서서히 엎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172명을 구했는데 그 경비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징역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징역 3년. 미국 같으면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영화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훈장 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검찰이나 법원이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왜 갇혀있던 사람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왜 뛰어내린 사람 말고 그 안에 있던 사람 300여 명은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만 듣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은 미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르는 이 해경 정장은 우선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구조해내는데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안에 있는 사람까지 구조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배가 절벽처럼 넘어가는데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간다고 한들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삼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정장이 하나 실수를 했어요. 하도 언론에서 몰아세우니까 자신이 이 대선 무슨 방송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 일지에 적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역 3년. 지금 앞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한 150명 됩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무죄 받았어요. 반 이상은 사실은 마녀사냥의 희생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구판을 벌려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부터 뭐 엄중 조사한다. 엄중이 아니라 냉정한 걸 더 중요합니다.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수사가 앞서면은 진실이 숨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